어머니, 당장 정순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아들 철수의 목소리가 내 작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박영자인데요. 올해 67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 정순이를 바라봤는데 정순이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고 40살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지어도 되나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정순아,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하나요? 5년 전에 남편 만수를 보냈고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요. 딸 말숙이는 45으로 첫째고 아들 철수는 42로 둘째인데 둘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아들 철수가 결혼한 게 7년 전이에요. 처음 2년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 정순이 40살인데요. 남편 살아계실 때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굴더니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허참, 집에 사람을 들이는 건 정말 신중하게 들여야 돼요. 정말로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직후였어요. 아들 철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이번 달 연금 나왔죠?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들어놓은 국민연금 80만 원이 처음 나온 달이었어요. 응, 나왔는데. 왜? 어머니, 우리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는 상가 월세도 있으시잖아요. 연금까지 있으시면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아요. 상가 월세요. 남편과 내가 40년 동안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인데 월세가 350만 원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 건물 살 때 대출을 받았고 아직도 대출 상환금이 한 달에 230만 원씩 나가요. 거기다 재산세,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0만 원 남짓이에요. 거기에 연금을 더하면 100만 원 정도인데 그걸로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요. 철수야, 그래도 엄마도 먹고 살아야지. 어머니는 집세도 없잖아요. 연금 80만 원은 꽁돈이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전화 너머로 정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요. 아, 이게 며느리 생각이구나 봐요. 철수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장례비도 우리가 많이 냈잖아요. 이제 좀 도와주셔야죠. 장례비를 댔다고요? 장례비는 남편 보험금으로 다 처리했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또 싸움 날까봐 참았어요. 아들아, 그래도 어머니, 통장 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매달 보내주세요. 매달이요? 매달은 좀. 어머니, 우리가 나중에 어머니 모실 거잖아요. 지금은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남편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만수야, 당신 없으니까. 얘네가. 근데 어쩌겠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요. 그날 저녁 나는 은행 앱을 켜서 80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요. 벌써 5년째예요. 5년이요. 매달 초가 되면 철수한테서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연금 보내주세요.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주면 되겠지 했는데 한 달이 2달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5년이 됐어요. 월 80만 원씩 5년이면요.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이요.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을요. 내가 아들한테 준 거예요. 아니,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상가 건물에서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연금 80만 원마저 빼앗기니까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또 돈을 요구하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적었어요. 그 5년 동안 나는요. 아침은 식빵 한 조각에 물 한 잔이었고, 점심은 거르는 날이 많았고, 저녁은 밥 한 공기에 김치나 장아찌 몇 조각이었어요. 고기는 명절에 딸 말숙이가 사다 줄 때만 먹었고요. 과일은 구경도 못했어요. 겨울에는 전기세 아껴야 한다고 내복 세 겹 입고 떨면서 지냈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아껴 썼어요. 병원은요? 몸이 아파도 못 갔어요.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는 게 다였어요. 조금만 참자. 아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다가 몇 주 전 일이에요. 정순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이번에 김장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순이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어요. 5년 동안 매달 연금 빼앗아 가면서도 김장 도와달라고요? 근데 거절을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밉보이면 아들이 또 뭐라고 할까 봐요. 그래. 언제 하면 되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침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배추가 좀 많거든요. 배추가 좀 많다고 했는데 좀 많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그때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고요.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김장할 때 입는 작업복을 챙겨 입었는데 허리가 요새 좀 안 좋긴 한데 뭐 하루쯤이야 싶어서 파스 하나 붙이고 갔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한 게 아침 7시 정각인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순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 앞치마가 새 거더라고요. 빨갛고 예쁜 거. 김장할 때 입기엔 아까운 거. 정순아, 배추가. 이게 몇 폭이나 되니? 아, 200폭이요.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샀어요. 200폭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와버렸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어서 시작해 볼까? 네. 어머니, 배추 절이는 거부터 부탁드려요. 전 양념 준비할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침 7시부터요. 배추 200포기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절이고 씻고 물기 빼고 하나하나가 중노동이었고 67살 할머니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순이는요? 정순이는 부엌에서 양념 준비한다고 했는데 가끔 나와서 보니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정순아, 이거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저 지금 양념 재료 주문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양념 재료를 주문한다고요? 김장하는 날 아침에요? 말이 되나 싶었지만 또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어서. 시간이 흘러 12시가 됐는데 아침도 안 먹고 일했고 배고팠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정순아, 점심 뭐 먹을까? 아, 어머니. 바쁘잖아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대충 먹고 빨리 끝내요. 라면이요. 200포기 김장하러 온 시어머니한테 라면. 5년 동안 연금 4,800만 원 갖다 바친 시어머니한테요. 정순이는 라면 2개를 냄비에 끓여서 가져왔는데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그냥 라면만요. 어머니, 빨리 드세요. 오후에 할 거 많아요. 나는 후루룩 후루룩 라면을 먹었는데 입맛도 없었지만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만수야, 나 왜 이러고 사나?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오후 1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양념 버무리기요. 이게 제일 힘든데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양념을 골고루 발라야 하는데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더 끊어질 것 같고 정순아, 이거 좀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빠르잖니. 어머니, 저 지금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김치 몇 통 갖다 드릴지 물어봐야 해서요. 친정 엄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정순이는 전화하느라 바빴고 나는 혼자 양념을 버무렸어요. 200포기를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고 고춧가루에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중간중간 쉬고 싶었지만 정순이가 자꾸 재촉했어요. 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기다리니까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친정 식구들이요. 오후 4시, 5시, 6시 해가 지고 있었고요. 200포기 김장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정순이가 큰 김치통들을 꺼내왔는데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래, 힘들었지만 보람 있네. 근데요, 정순이가 김치통에 김치를 담는 걸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큰 통, 큰 통, 큰 통. 김치를 자꾸 큰 통에만 담는 거예요. 정순아, 나도 김치 좀 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니. 어머니는 따로 김장하실 거잖아요. 그냥 조금만 드릴게요. 따로 김장이요? 나는 혼자 사는데 어떻게 김장을 해요? 돈도 없는데요. 그런데 정순이는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냈는데요. 그 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요. 됐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가세요. 한 2킬로 되네요. 2킬로요. 200포기를 12시간 동안 혼자 담갔는데요. 2킬로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고 무릎은 후들거리는데요. 2킬로만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정순이는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줬고요. 나는 그 작은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한 게 저녁 7시 반. 12시간 반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거실 선반 위에 있는 남편 만수의 사진을 보면서요. 만수야, 나 왜 이렇게 사나? 5년 동안 4,800만 원 줬는데, 김장 200포기 해줬는데, 2킬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도 아닌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뒤척이다가 딸 말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1시쯤이었나요? 여보세요? 엄마, 왜 이 시간에? 말숙이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는데요. 말숙아, 엄마가 말이 안 나왔고 그냥 울음만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늘 정순이네 김장 도와줬는데 나는 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200포기를요. 혼자서요. 점심은 라면이고요. 2킬로만 받아서 왔다는 것을요. 말숙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엄마, 진짜야? 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도 못 누웠어. 엄마, 내가 내일 당장 정순이한테 전화할게.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말수가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괜히 동생한테 미안하고. 무슨 소리야.
동생이 알아야지. 엄마, 일단 파스 붙이고 자. 내일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이 안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딸이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또 일이 커지는데.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다음 날 오후요. 말숙이가 정순이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저녁 때쯤 동생 철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응, 철수야. 누나가 정순이한테 전화했다면서요? 다시는 어머니 김장시키지 말라고요? 아, 그게 말숙이가 좀 오해를. 오해요? 어머니가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정순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신우이한테 그런 전화 받았다고요. 정순이가 온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철수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제 김장 도와줬는데 좀 힘들어서. 힘들면 안 도와주시면 되죠. 누가 억지로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누나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해요? 어머니가 누나한테 일일이 보고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엄마가 그냥. 어머니, 정순이한테 사과하세요. 뭐? 정순이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누나가 그런 전화한 거요. 어머니가 불평한 거요. 다 사과하세요. 귀를 의심했는데 내가 사과를요? 200포기 김장해 준 사람이요? 5년 동안 4,800만 원 준 사람이요? 철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정순이 마음 상했어요. 내일 우리 집 오세요. 직접 사과하세요. 전화가 끊겼고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 날이요. 동생 철수와 며느리 정순이가 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철수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았고요. 정순이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당장 정순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는데요. 철수야, 엄마가 사과 안 하시면 저 이제 어머니 안 뵐 거예요. 정순이도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김장 200포기 시켰다고요? 점심도 제대로 안 줬다고요? 그게 사실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싫으면 안 오시면 되죠. 우리가 강제로 모셔온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무서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었는데 정순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이걸 즐기고 있구나. 그 순간 알았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요. 정순아, 내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정순아,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요. 가슴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 많이 상했어요. 철수는 그제야 표정이 풀렸어요. 어머니, 이제 됐죠? 우리 갈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문을 나섰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또 울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5년 동안 4,800만 원 줬는데, 200포기 김장 도와줬는데, 2킬로 받고 내가 사과를 해야 하나. 남편 만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말이 안 나왔고요. 그냥 눈물만 났어요. 그날 밤요.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고, 아니면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김장 사건에서 정순이한테 사과까지 하고 나니까요. 뭔가 선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요. 또 철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이번 달 연금 보내주세요. 매달 초가 되면 오는 그 전화요. 벌써 5년째인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더라고요. 철수야, 어머니, 통장 번호 알죠?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카드값 내야 해요. 카드값이요. 정순이 카드값을 내 연금으로 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켜서 80만 원을 보냈어요. 딸랑, 잔액 20만 원. 아들이지만 어쩔 때는 저게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 맞나 싶어요. 그리고 한없이 보기 싫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용돈 좀 주셔야죠? 정순이 목소리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엔 10만 원씩 달라더니 점점 금액이 올라갔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금은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요구하더라고요. 정순아, 엄마가 지금 형편이. 어머니, 우리 애들한테 세뱃돈도 줘야 하고 저희도 명절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딱 50만 원만요. 50만 원이요. 연금은 매달 다 가져가고 명절마다 또 50만 원씩이요. 정순아, 그건 좀. 전화가 철수한테로 바뀌었는데요. 어머니, 명절에 용돈도 안 주시게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주던데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연금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꿀꺽 삼켰어요. 철수야,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머니, 상가 건물 있잖아요. 월세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것도 못 주신다고요? 상가 월세요. 그 돈은 대출 갚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철수야, 그 돈은 건물 대출 갚는. 어머니, 나중에 그 건물도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지금 좀 보태주시는 게 뭐가 어때요? 나중에 우리 거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는데요. 아, 얘네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50만 원을 보냈는데요. 설날에도 50만 원이고요. 추석에도 50만 원이고요. 1년에 명절이 2번이니까 1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정순이 생일에는요. 어머니, 제 생일인데 용돈 좀 주세요. 1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이면 된대요. 며느리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이요. 철수 생일에는요. 어머니,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셔야죠. 정순이 생일 때도 주셨으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요. 100만 원씩이요. 5년 동안 명절마다 생일마다 준 돈을 계산해 보니까요. 명절 50만 원씩 1년에 2번이면 100만 원이고요. 생일 100만 원씩 2명이면 200만 원이고요. 1년에 300만 원인데 5년이면 1,500만 원이에요. 연금 4,800만 원에 명절 생일 돈 1,500만 원이면요. 총 6,300만 원을요. 6,300만 원을요. 내가 아들네한테 준 거예요. 아니, 빼앗긴 거예요. 그 돈으로 정순이네는요.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작년 여름에는 동남아 가족여행 갔다며 사진 보내왔는데 고급 리조트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새 차도 샀어요. 어머니, 우리 새 차 샀어요. SUV로요. 하며 자랑하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도 좋은 데 보냈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까지요. 정순이는 명품 가방도 들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냉장고에는 식빵과 김치만 있고요. 겨울에는 내복 새 겹 입고 떨면서 지냈고요. 허리 아파도 병원 못 가고 파스만 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남편 만수 제삿날이었는데요. 5년 전 이맘때 남편이 돌아가셨고 매년 이날이 되면 제사를 지냈어요. 혼자 사니까 간소하게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는 꼭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요. 철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사죠? 우리 못 가요. 응? 왜? 아버지 제삿날인데. 정순이가 친구 모임이 있대요. 중요한 모임이라서 빠질 수가 없대요. 친구 모임이요. 시아버지 제사보다 친구 모임이 중요하다고요. 철수야, 그래도 아버지 제삿날인데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어머니 혼자 지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요. 전화가 끊겼고요. 나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돈이 없어서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는데 과일도 사과 한 개, 배 한 개가 다였고 나물도 시금치 한 가지만 묻혔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놓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와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만수야, 미안해.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어.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제사에도 안 와. 제사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이 당신이 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5년 동안 6,300만 원이나 갖다 바쳤는데 제사에도 안 와. 제사를 지내고 나서요. 상을 치우다가 거울을 봤는데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요.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67세인데요. 거울 속 내 모습은 80살처럼 보였어요. 5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걱정만 하다 보니까요. 그날 저녁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라면도 떨어졌고요.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었어요. 김치도 떨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는데요. 남편 만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수야,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 아, 어머니 돌아가셨네. 그럼 이제 상가 건물은 우리 거네. 잘 됐다. 그렇게 말하겠죠. 정순이는 웃으면서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겠죠. 나중에 그 건물도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철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수밖에요. 다음 날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약국에 있는 파스도 다 떨어졌고요. 아프다고 딸 말숙이한테 전화하면 딸이 또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근데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5년을 참았는데요. 10년을 더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는데요. 허리 아픈 것보다요.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들한테 연금 빼앗기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김장 200포기 해주고 2킬로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이게 내가 평생 착하게 산 대가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베갯잎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직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요. 딸 말숙이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딸한테 이런 얘기하면 딸도 걱정만 하겠지. 근데요. 그날 오후에요. 딸 말숙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문 열어. 문을 열었는데 딸이 장을 잔뜩 들고 와 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엄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말숙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냉장고 좀 볼게. 말숙이가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그 순간 말숙이 표정이 굳었어요. 냉장고 안에는요. 식빵 반 봉지와 빈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야? 냉장고에 이것밖에 없어? 응, 이번 주에 장 보려고. 거짓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장을 못 본 거였어요. 말숙이가 찬장도 열어봤는데요. 라면도 없고 통조림도 없고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숙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괜찮아. 혼자 사니까 많이 안 먹어도 돼. 무슨 소리야? 엄마 연금이랑 상가 월세 있잖아. 그 말에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수가, 엄마가,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어요. 5년 동안 매달 연금 80만 원씩 빼앗긴 것이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돈 뜯긴 것이요. 총 6,300만 원을요. 상가 건물 대출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김장 200포기 해주고 2킬로 받은 것이요. 병원도 못 가고 파스만 붙이며 산 것이요. 다요. 말숙이는 듣다가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진짜야? 동생이, 정순이가, 그렇게, 그리고 말숙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우리 모녀는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말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엄마, 일단 밥부터 먹어. 내가 해줄게. 딸이 사온 재료로 밥을 하고 찌개를 끓였는데 고기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갔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식사인지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챙길게. 말숙이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밥을 먹고 나서요. 말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연금이랑 명절 용돈 준 거 기록해 놓은 거 없어? 통장 내역이라도? 응, 있긴 한데. 나는 방으로 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를 꺼냈어요. 5년 전부터 적어온 노트였는데 언젠가는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 기록해뒀거든요. 노트를 펼치니까요. 2020년 11월 남편 사망 직후 연금 80만 원 철수. 12월 연금 80만 원 철수. 2021년 1월 12월 매달 연금 80만 원 철수 총 960만 원. 설날 용돈 10만 원. 추석 용돈 10만 원. 철수 생일 30만 원. 정순 생일 30만 원. 2022년 1월 12월 매달 연금 80만 원 철수 총 960만 원. 설날 용돈 30만 원. 추석 용돈 30만 원. 철수 생일 50만 원. 정순 생일 50만 원. 2023년 1월 12월 매달 연금 80만 원 철수 총 960만 원. 설날 용돈 50만 원.
추석 용돈 50만 원. 철수 생일 80만 원. 정순 생일 80만 원. 2024년 1월 12월 매달 연금 80만 원 철수 총 960만 원. 설날 용돈 50만 원. 추석 용돈 50만 원. 철수 생일 100만 원. 정순 생일 100만 원. 2025년 10월까지 1월 10월 매달 연금 80만 원 철수 총 800만 원. 설날 용돈 50만 원. 추석 용돈 50만 원 예정. 총계 6,300만 원. 말숙이가 노트를 보더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응. 혹시 몰라서 다 적어뒀어. 6,300만 원. 동생이, 정순이가, 말숙이가 노트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서 한참 있더니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사진 찍어도 돼? 응, 그래. 말숙이가 노트를 펼쳐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통장 내역도 봐야 해. 은행 앱 좀 켜봐. 나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는데 말숙이가 내 어깨 너머로 보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초마다요. 국민연금공단 입금 8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나 다음 날이면요. 박철수 이체 80만 원. 5년 동안 반복된 기록이었어요. 말숙이가 이것도 스크린샷 찍었어요. 엄마, 이거 증거야. 법적으로도 쓸 수 있어. 증거? 응. 엄마 연금을 동생이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말숙이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다른 자료 있어? 정순이가 보낸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있을 거야. 나는 휴대폰 메시지함을 열었는데요. 정순이가 보낸 메시지들이 쭉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연금 입금됐죠? 빨리 보내주세요. 어머니, 우리 애들 학원비 내야 해요.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니, 설날인데 용돈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애들 세배돈 줘야 해요. 어머니, 제 생일인데 100만 원 보내주시죠? 말숙이가 그걸 보더니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것들도 다 캡처할게.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카톡 메시지였는데요. 정순이가 보낸 거였어요. 말숙이가 먼저 봤는데 표정이 싹 굳더니 나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어머니, 다음 주 추석인데 용돈 50만 원 보내주세요. 우리 친정 엄마도 용돈 드려야 하거든요. 빨리 부탁드려요. 친정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데 시어머니 돈을 쓴다고요? 말숙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 사람들, 정말, 그때요. 말숙이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순이 목소리 녹음된 거 있어? 녹음? 왜? 그냥, 혹시 몰라서. 나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녹음은 없는데. 아, 근데 몇 달 전에. 응? 뭔데? 몇 달 전에 철순의 집에 갔었는데 정순이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근데 그때, 그날이 생각났어요. 몇 달 전 일요일이었는데 철수가 집에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점심 먹고 거실에 있었는데 정순이가 부엌에서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그때 정순이가 한 말이요. 엄마, 시어머니 상가 건물 있잖아. 12억짜리. 나중에 우리 거 될 거야. 응, 어머니 돌아가시면 철수가 상속받는 거지. 누나도 있긴 한데 아들이 더 많이 받잖아. 요양원? 그건 아직 안 알아봤어.
근데 어머니 건강하셔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그 건물만 우리가 받으면 대출 다 갚고도 남아. 엄마,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나는 거실에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얘네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었어요. 그 얘기를 말숙이한테 하니까요. 말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 말을 왜 진작 안 했어? 미안해. 너무 충격이어서. 엄마, 혹시 그때 녹음한 거 없어? 아니, 녹음은 못했어. 말숙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있잖아. 내가 정순이한테 전화해 볼게. 응? 왜?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말숙이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정순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요. 여보세요? 정순이 목소리였어요. 정순아, 나 언니야. 아,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응,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너희 요즘 어머니 연금 받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 그게 매달 80만 원이요. 근데 왜요? 5년 동안? 네. 계산해 보니까 4,800만 원인데 또 침묵이요. 언니 그게 어머니가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다고 하셔서 너희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돈 받는 것도 알고 있어. 그건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정순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상가 건물 노리는 것도 알아. 뭐라고요? 너 친정 엄마한테 시어머니 건물 12억짜리 나중에 우리 거 된다고 했지? 요양원 보내겠다고도 했고. 언니, 그건 녹음 다 돼 있어. 증거도 다 있고. 언니, 그게 아니라 말숙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멈췄어요. 엄마, 이것도 증거야. 자백받았어. 나는 딸을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말숙이가 소파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이대로 계속 당하고 살 거야? 아니면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말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질문에요.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지? 계속 착하게만 살고 싶지? 아니면, 그때요. 남편 만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내가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산 상가 건물이요. 그 건물을 아들과 며느리가 노리고 있고요.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6,300만 원을 빼앗겼고요. 김장 200포기 해주고 2킬로 받았고요. 제삿날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고요. 나는 식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고요. 병원도 못 가고 파스만 붙이며 살고 있고요. 이게 내가 평생 착하게 산 대가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요. 뭔가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어요.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수가, 응, 엄마. 엄마는 이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는 나도 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말숙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말수가,
근데 어떻게? 엄마, 일단 상가 건물부터 지켜야 해. 유언장 써야 돼. 유언장? 응.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거야. 그 건물은 엄마 거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기부하거나 내가 받는다고. 근데 철수는 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미 6,300만 원 받아갔잖아. 그것도 부족해서 건물까지 노리는데 왜 줘? 말숙이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엄마, 그리고 연금도 이제 안 줄 거야. 그리고 동생 전화 차단할 거야. 근데 철수가 화내면 어때?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 돈 엄마가 쓰는데 나는 딸을 보면서요. 고마웠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라고 배웠는데 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내 편을 들어주니까요. 말수가 고마워. 엄마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나는 엄마 딸이잖아. 그날 밤요. 말숙이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나는 오랜만에요. 마음이 조금 편안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살아야지. 만수야. 미안하지만 우리 건물은 내가 지킬게. 착한 것과 호구는 다른 거니까. 침대에 누워서요. 처음으로요. 희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5년 만에요. 다음 날 아침이요. 말숙이가 일찍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 내가 예약 잡아놨어. 벌써? 응. 빨리 해야 해. 동생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아침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는데 말숙이가 아는 변호사님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말숙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연금 빼앗긴 것이요. 6,300만 원요. 김장 200 포기해주고 2킬로 받은 것이요. 상가 건물 노리는 것이요. 다요. 변호사님이 내가 가져온 노트와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을 다 확인하더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시죠. 상가 건물은 어머님 단독 소유시죠? 네. 남편 이름으로 있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좋습니다. 그럼 유언장의 딸 말숙 씨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면 나중에 아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변호사님이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아들분께 재산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철수는 내 아들인데. 근데 5년 동안 6,300만 원을 빼앗아 갔는데 건물도 노리고 있는데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그 이상은 안 줄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하시죠. 그렇게 해서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나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 주소 구동 123-45은 딸 박말숙에게 전액 상속한다. 아들 박철수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생전에 이미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유언장은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공증도 받을 거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연금 통장 비밀번호 바꾸시고 아드님 명의로 자동이체 되는 거 있으면 다 끊으세요. 그리고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나 대출 같은 거 아드님이 만든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카드요? 말숙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정순이가 엄마 명의로 카드 만든 거 없어? 글쎄,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컴퓨터를 켜더니요. 어머님, 신용정보 조회 동의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동의서에 서명하고요. 잠시 후요. 변호사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명의로 카드가 하나 더 있네요. 2년 전에 발급됐고요. 네, 사용 내역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쓰고 있네요. 2년 동안이면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이요? 말숙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모르는 카드를 만들어서 2년 동안 1,500만 원을 썼다고요? 네. 결제 내역 보니까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대부분 정순 씨가 쓴 것 같네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을까? 아, 남편이 죽기 전에 넣어준 현금 3천만 원. 통장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갑자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급할 때 쓰라고 준 돈인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돈을 며느리가 쓴 거예요. 6,3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하면 7,800만 원이요. 7,800만 원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거예요. 말숙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것도 증거야. 이거 무단으로 카드 만든 거잖아.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명의에 도용한 거예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원하시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고소까지는 아직 일단은 카드부터 정지시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지시킬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요. 말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동생한테 연락 차단할 거야. 차단? 응. 전화 차단하고, 문자 차단하고,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근데 철수가, 엄마, 7,800만 원이야. 7,800만 원.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저렇게 빼앗아 가는데 아직도 눈치 봐야 돼? 말숙이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 저녁이요. 말숙이 도움으로 연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철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정순이 번호도요. 손가락이 떨렸지만요. 이제는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11월 1일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딸랑. 국민연금공단 입금 80만 원. 5년 만에요. 이 돈이 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통장 잔액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 돈, 내 연금. 그날 오후요.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철수였어요. 휴대폰은 차단했는데 집 전화로 건 거예요. 말숙이가 내 눈치를 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나, 어머니 전화 왜 안 받으세요? 휴대폰도 안 되고. 무슨 일인데? 연금이요. 어머니 연금 오늘 들어왔는데 송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누나가 뭐라 했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말숙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통장 엄마가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야? 누나,
우리 애들 학원비 내야 한다고요.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고요. 그건 너희가 벌어서 내. 왜 엄마 연금으로 내? 누나,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야. 5년 동안 4,800만 원 받아갔잖아. 명절이랑 생일 용돈까지 합치면 6,300만 원이고, 거기다 엄마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들어서 2년 동안 1,500만 원 더 썼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총 7,800만 원이야. 7,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상가 건물까지 노리고 있잖아. 누나, 그게 증거 다 있어.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내 와이프가 친정 엄마한테 시어머니 건물 나중에 우리 거 된다고 한 거 다 들었어. 뭐, 변호사도 만났어. 유언장도 썼고, 엄마 건물은 나한테만 상속돼.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숙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딸을 보면서요. 놀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고마워. 그날 저녁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누군가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말숙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요. 엄마, 동생이랑 정순이야. 뭐? 문 열지 마. 내가 나갈게. 말숙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어머니 만나야 해요. 안 돼. 돌아가. 누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정순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언니,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오해? 7,800만 원 빼앗아 간 게 오해야? 언니,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든 것도 어머니가 동의했어? 그건 상가 건물 노리고 요양원 보낸다고 한 것도 설명해봐. 침묵이요. 그러더니 철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제발 어머니 좀 만나게 해줘요. 우리가 사과할게요. 사과? 김장 200포기 시켜놓고 2킬로 준 것도 사과할 거야? 엄마 보고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것도? 누나,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철수와 정순이가 결국 돌아갔어요. 말숙이가 들어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근데 말수가,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엄마, 심한 건 저 사람들이야. 67세 어르신한테 5년 동안 7,800만 원 빼앗아 가고 김장, 노동 착취하고 건물까지 노린 사람들이 누군데.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철수한테 문자가 수십 통 왔는데 다 차단했어요. 정순이도 카톡을 보냈는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머니, 카드 정지된 거 풀어주세요. 제발이요. 다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말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단계? 응. 가족회에 소집하는 거야. 동생이랑 정순이 불러서 증거 다 보여주고 엄마 입장 확실히 밝히는 거야. 근데 꼭 그래야 해? 응.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해. 안 그러면 저 사람들 계속 엄마 괴롭힐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자. 며칠 후요. 가족회의 날이 됐어요. 장소는 우리 집이었고요. 철수와 정순이가 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정순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철수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마련한 거야.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노트,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변호사 소견서요. 2020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 동안 동생. 너는 엄마한테 연금 8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받아갔어. 철수가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숙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명절 용돈, 생일 용돈 합쳐서 1,500만 원. 여기까지 6,300만 원. 그리고 정순이, 너는 엄마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들어서 2년 동안 1,500만 원 썼지. 정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총 7,800만 원. 7,800만 원이야. 말숙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순이가 시어머니 건물 나중에 우리 거 된다고 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순아, 이게 뭐야? 정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우리 살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건물을 노렸다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철수가 정순이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말숙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유언장 썼어. 상가 건물은 나한테만 상속돼. 동생, 너는 이미 7,800만 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없어. 철수가 나를 봤어요. 어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식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살고 병원도 못 가고 김장 200포기 해줬는데 2킬로 받고 그리고 너한테 사과까지 했잖니. 철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순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보면서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 혼자 살게. 어머니, 연금도 건물도 다 엄마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벌어서 살아. 그날이요. 철수와 정순이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말숙이가 내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요.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만수야, 나 잘한 거 맞지? 우리 건물 내가 지켰어. 이제는 나도 좀 살아도 되지? 사진 속 남편은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족회의가 있고 나서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철수한테서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읽지 않았어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말숙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동생이랑 정순이 별거 들어갔대. 뭐? 응. 동생이 정순이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냈대. 엄마 건물 노린 것 때문에 완전히 신뢰가 깨졌나 봐.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혼까지. 근데 동시에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말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어때? 응?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엄마 쓰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딸네 집으로 가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 근데 말숙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눈치 보지 마.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셨잖아. 그 말에요. 눈물이 났어요. 말수가, 고마워. 엄마, 내년 1월에 이사하자. 내가 다 준비할게. 그렇게 해서요. 나는 딸네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는데요. 말숙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나를 봤어요. 엄마, 동생이야. 혼자 왔어. 철수가? 응. 문 열어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철수가 서 있었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철수는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5년 동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철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7,800만 원을 가져갔으면서도 김장시키고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제가 나는 아들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철수야, 어머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우는 철수를 보다가요. 나는 말했어요. 철수야, 일어나거라. 어머니,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도 사람이잖니. 엄마도 존중받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이랑은 어떻게 됐니?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혼 서류 작성 중이에요. 정순이가 어머니 건물 노린 것 알고 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정순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야, 앞으로는 내가 벌어서 살아야 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연금은 이제 엄마 거야. 엄마가 쓸 거야. 당연합니다. 어머니 돈 어머니가 쓰셔야죠. 건물도 누나한테 갈 거야. 너는 알아요. 제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철수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명절 때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냥 어머니 얼굴만 뵙고 가려고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와라. 근데 용돈은 기대하지 마. 당연하죠.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올게요. 철수가 돌아가고 나서요. 말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동생 용서해 줄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선을 긋는 거지.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현명한 결정이야, 엄마. 새해가 밝았어요. 나는 딸 말숙이네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 하나를 내 방으로 쓰게 됐는데 말숙이가 새 침대도 사주고 책상도 사줬어요. 엄마,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 딸네 집에서의 생활은요.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숙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요. 낮에는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요. 나처럼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저도 아들한테 연금 다 빼앗겼어요. 저는 딸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망갔어요. 저는 며느리가 통장을 몽땅 가져갔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나는 복지관에 제안했어요. 노인 인권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요? 저처럼 자식한테 착취당하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복지관 관장님이 좋다고 하셨고요. 나는 자원봉사로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 경험을 나누면서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 그건 착취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통장 비밀번호 바꾸세요. 어르신 돈 어르신이 쓰셔야죠. 자식이라고 해서 다 주면 안 돼요. 선을 그으셔야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요. 내 얘기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왔는데요. 철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 정도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요즘 복지관 다니면서 좋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얼굴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적당한 거리요. 그게 우리에게는 맞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남편 만수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요. 딸 말숙이네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철수도 왔어요. 제사상을 함께 차리면서요. 철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불효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상처받은 가족이었지만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요. 나는 남편 만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만수야, 나 이제 괜찮아. 우리 건물 말숙이가 잘 관리하고 있어. 대출도 다 갚았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나처럼 힘든 어르신들 도와주고 있어. 철수는 많이 반성한 것 같아. 가끔 애들 데리고 와. 용돈 달라고 안 해. 말숙이는 우리 딸 정말 든든해.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만수야. 눈물이 났어요. 나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착한 것과 호구는 다른 거더라. 내가 살아계실 때 그걸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더라. 사진 속 남편은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